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은의 스페셜 박하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차트 보고 분석해서 투자하시나요? 자, 지금부터는 알짜 종목만 쏙쏙 뽑아내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투자의 신세계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똑똑한 검색식으로 급등 종목은 물론이고요. 투자자의 마음까지 아낌없이 뽑아내고 있는 와우넷의 이동근 파트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하고는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하시고요. 진짜 오랜만에 그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와우넷 스페셜에도 오랜만에 함께 하셨어요. 소감 예. 어떠신가요? 와운의 스페셜, 사실 그 스페셜 강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을 준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많이 배웠다. 오히려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 나갔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강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서 항상 뭐 배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종가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할 때도 좀 더 부족한 했던 부분을 다듬는 어떤 기회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흡족하고 기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검색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들었거든요. 이 인기의 비결이 뭘까요? 인기의 비결은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검색식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려워요. 맞아요. 종목들이 복잡해지죠.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하려고 만나요. 근데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기술적 분석이나 봤을 때 핵심이 있거든요. 그 핵심 부분을 검색식에 꼭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그 검색식을 4개를 이번 강의에 소개를 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종가 트레이딩이나 뭐 할 때 보면 이거 틀은 깨면 안 됩니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 틀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거기에 조금씩의 살을 붙이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식을 하는 거는 이게 검색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검색식은 2,600개 중에서 정말 액기스 종목을 뽑아내는 핵심 내용을 집어넣으면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어떤 도구가 될 것이고요. 이걸 또 활용하는 방법들이 네.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크게 생각할 필요 없다. 뭐 지금 대표님께서 알려주시는 틀만 따라와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신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강의에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자, 사실 그간 대표님에게 시황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볼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사실은 제 자랑입니다. 자랑입니다만 네. 시황에 대해서는 이제 적중률을 상당히 좀 높여드렸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2,600포인트에서 2,900까지 가는 데는 지금 상당히 시장이 좀 투기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수보다 업종이나 종목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됩니다. 저는 뭐 2,900 가든 3,000 가든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600에서 2,900 가는 데는 9에서 한 12,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10% 사이에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죠.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작은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업종이다. 그러니까 시장은 여러분들이 주시에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추세가 깨지는지 보시고 추세만 깨지 않으면 그 안에서 업종을 골라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보다는 업종, 종목 네. 중심으로 시장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힘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저는 가야 된다. 이게 좀 듣겠다는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곰이나 황소가 되면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좀 느리게? 곰 같은 경우에는 네. 황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밀어붙인다. 네, 네. 곰은 참는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돼지가 되면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아니요, 욕심 많으면 안 돼요.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지금 시장 같은 게 특히 이제 지금 시장은 이 방송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시점은 거의 투기장이거든요. 네. 투기장이다 보니까 누가 여기에서 수익 났네요라고 하면 거기에 그냥 맞아요. 전부 다 몰려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그렇지 않는데 이 주식시장이 오면은 바뀌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되고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사실 내가 2차전지 상당히 급등했어요. 수익 많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수익 내 보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수익 내기 힘들어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내가 이 업종 섹터가 아니면 다른 것들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그 업종을 길목을 지킨다. 2차 전지도 수익을 내기까지 얼마나 장기간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기다렸던 분들이 지금 열매를 네. 따먹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섹터들 이런 것들 뭐 저는 뭐 예를 들면서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네. 경우에는 시세가 그동안 나오지를 못했죠. 왜 그러냐 긴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섹터들을 길목 지키기를 통해서 보시는 전략이 좀 현명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업종 종목 장세에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빛을 발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또 알려주실 거잖아요. 좀 예, 예.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이 진짜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식을 보면서 이 종목을 뽑아내는 거다. 네. 뽑아내서 아 이걸 내가 트레이딩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 있고요. 요거 지금 제가 잠시 한번 이거 화면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앵커님한테 띄워주신다고 합니다. 예,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 6강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종가 검색식 이렇게 해서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에 종목을 8일 날 요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이화공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 우리로가 나왔고 DA 테크놀로지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종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이런 특징적인 조건을 넣었을 때 나는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지 자기만의 전략이 서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자 이화공영하고 우리로 DA 테크놀로지 엑스게이트를 종가 검색식이니까 종가에 샀다. 그 다음날 이길 트레이딩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봐볼게요.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죠. 얼마 정도 올랐냐면 고가가 2.16%가 나왔습니다. 수익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왔냐면 아침 시초가가 16% 떴어요. 그 고가가 20%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초가가 8.5%가 떴고요. 고가가 18%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엑스게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시가가 2.3% 떴고 고가가 12%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4개 종목을 검색식을 통해서 발굴해서 트레이딩 했잖아요. 네. 그 뽑아냈고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본인 기준이 서 있으면 수익 내겠죠. 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이화공영, 우리로, DA 테크놀로지, 엑스게이트 이게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걸 배워가지고 하시면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1강에서 6강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예,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정말 시청자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들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또 대표님께서 직접 시청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8월 말경에 네. 강의 시간이 사실 이제 뭐 1강에서 6강 하루에 1시간씩 했으니까 6시간 정도 되는데 뭐 충분하다면 충분한 시간입니다만 네. 그래도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말경에 이제 준비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특강을 통해서 프리미엄 강의인가요? 예, 그렇죠. 프리미엄 강의입니다.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앞에 말씀드린 뭐 이화공영, 우리로, DA 테크놀로지, 엑스게이트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트레이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네.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매일 오후 6시에 또 무료 특강을 준비하셨나요? 예. 매일 오후 6시에 이동건 투자클럽 유튜브 들어오시거나 이제 우리 한국경제TV 와우넷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술적 분석의 결정체, 알짜 종목만 뽑아내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6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안현입니다. 주식 투자에 입문한 분이라면 정말 다양한 매매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거래를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텐데요.
특히 다음 날 추가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을 골라야 하는 종가 매매의 경우 남다른 안목이 필요해 시도조차 못하는 초보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와우넷 스페셜이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와우넷 이동근 파트너의 부자 되는 알고리즘 6강에서 종가 매매에 대해 속 시원하게 짚어드립니다. 슈퍼스타킹 수익률 대회에서 1위를 거머쥔 특급 기법은 물론 종가 매매의 매도 필살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입문자를 위한 이동근 파트너의 스페셜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 스페셜 이제 마지막 시간 제 6강입니다. 6강은 5강에서 언급드렸던 이제 종가 매매를 약간 이제 보완을 하면서 마무리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강은 부자 되는 알고리즘 종가 매매 및 요약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검색식을 기본적인 검색식 빼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빼대에서 몇 개를 더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6강은 이제 종가 매매 최적 패턴.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뭐 몇 개 많이는 하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장대봉, 눌림목 패턴, 고가놀이 패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예,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뭐 삼성전자 하나를 매매해서 그냥 뭐 갑부는 아니지만 주식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찬가지 종가 매매 최적 패턴에 있어서도 나는 장대봉 나온 거 한번 내볼래. 눌림목 패턴 나온 거 한번 내볼래. 고가놀이 패턴 나온 거 한번 내볼래. 요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딱 건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력을 역이용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실전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가 트레이딩을 하실 때 요거는 안 되겠다라고 좀 비껴 나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위험 관리 그다음에 이제 제가 와우 스타킹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1등을 했던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강의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강에서 종가 매매를 할 때 당일 강세 종목 그러니까 가장 강한 종목을 뽑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센 종목. 그 센 종목 뽑을 때 바닥권에서 센 종목이면은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고점에서 뽑으면은 뭐 재수 없으면은 고점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비껴 나가는 방법을 검색식에서 어떤 조건을 넣으면서 이거는 제끼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없애고 요거는 이제 그대로 포함시키고 예,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은 세력도 속일 수 없으니까 거래량 기준을 적절하게 어느 정도 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끼가 있었던 요거는 종목군들 요거는 이제 5강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여기에 몇 개를 더 포함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강에서 전체적으로 대상 변경은 뭐 여러분들이 빼고 싶은 거 다 빼시면 돼요. 여기 보이는 것 중에서 보면은 약간 뭐 이거는 불량스럽다라는 내용들은 안 하시면 돼요. 다 빼버리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싹 다 잡아 빼버려도 돼요. 예, 빼버리시고 남아 있는 것들 좀 좋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5강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자, 주가 등락률 7% 이상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200% 이상 그 다음에 120봉 이내에서 전일 종가 대비해서 종가가 한 20% 이상 올라간 종목들 이건 뭐 끼가 있는 종목들이 되겠죠. 아마 화면에 잘 보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뽑으니까 한 35개 종목이 지금 현재 금일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 기준에서 35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종가 요거는 이제 지난 5강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 뒤부터는 이제 제가 살을 붙여 나가는 과정들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종가 매매에서 최적 패턴은 뭐냐? 가장 센 종목. 앞에 5강에서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가장 센 종목이 뭡니까? 연봉전 대비해서 지금 7% 이상 올라갔으니까
뭐 그래도 약한 종목 아니죠. 센 종목이죠. 거래량이 전날 대비해서 200% 정도 올라왔었고 끼가 있는 종목이고 예, 이런 것들을 매매하고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게 종가 매매에서 가장 핵심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이제 장대봉을 뽑아내는 건데 여기에서 장대봉에 대한 기준은 저는 여기에 7% 이상 양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5강에서는 그냥 7% 이상만 뜨면 되고 양봉이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시초가가 6.5%에 위에 20%까지 올라갔다가 시초가 6%입니다. 시초가 6%에 위에까지 20%까지 올라갔다가 7.1로 마감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통이 아주 얇은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어떻게 보면 좀 불량스러운 양봉이 되겠죠. 그죠? 그냥 무조건 전일 대비 7% 이상 양봉 이렇게 뽑아 놓으면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6강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는 내용입니다. 그 양봉의 몸통을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몸통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전일 대비해서 시가가 전일의 종가가 10,000원이면은 시가가 11,100원 이하 내지는 전일 대비해서 시가가 0% 이렇게 하면은 보합에서 출발하는 게 되겠죠. 보합에서 출발해서 전일 대비해서 종가가 7%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온전하게 빨간 몸통 7%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필터링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5강에서 보시면은 그냥 7% 이상 이렇게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몸통 가진 것들 다 나오면 7% 이상 뜬 것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은 정확하게 바닥권 전날 종가 언저리에서부터 올라온 7% 양봉이 딱 온전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5강에서 하니까 36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36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36개 정도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종목이 보면은 MI 큐브 솔루션 이런 종목이 나와 있죠. MI 큐브 솔루션. 이거 상한가 들어갔어요, 오늘. A-프로젠도 상한가가 들어갔고 A-프로젠 HG도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MI 큐브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초가가 한 13% 떠서 나온 양봉이고 7% 이상을 골라냈으니까 이건 그대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강한 종목이고 MI 큐브 솔루션처럼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서 상한가 가는 종목이면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확률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이런 종목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걸러내고 어떻게 종목을 좀 뽑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죠. 그러니까 이 금색식에 대한 내용들은 뭐냐면은 기술적 분석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적 분석의 결정체.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용도로 조건을 집어넣어서 뽑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색식을 작성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 완성되지 않고는 저는 좀 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추가하는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 하단에 A, B, C, D가 있는데 D에 보면은 주가 등락률에 일봉전 종가 대비해서 영봉전 시가 등락률 1% 이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가 전일 종가 대비해서 1% 이하로 떴던 거 골라내라. 그리고 나서 똑같은 조건이에요. 7% 이상 상승했을 것, 그 다음에 200% 이상 거래량 증가됐을 것, 그 다음에 120봉에서 전일 종가 대비해서 20% 이상 한 번이라도 올라온 종목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갑니다. 요런 종목군 쪽에서 아침에 시초가가 그냥 강보합에서 출발해서 7% 이상 뜬 거 골라라. 그러면 여기 보면 A-프로젠이 나왔고 A-프로젠 HG가 나와 있죠.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그럼 앞에 말씀드린 MI 큐브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거가 됐죠. 여기 보시면은 21개가
36개에서 21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이 뭐냐면은 필터링 과정이다. 필요 없는 불필요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기 힘든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제껴서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차트 A프로젠을 보면 이 종목도 역시 이제 금일 상한가 나왔는데 시초가가 마이너스 1.56%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대 양봉의 조건에서 바닥권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이라고 했죠. 장대 양봉인데 아까 이제 MI 큐브 솔루션처럼 위에서 떠가지고 나오면은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울 겁니다. 그러면 설령 이제 A프로젠 같은 경우는 아침에 뜨면서 상한가 나오면서 검출이 됐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그 이후에 이제 위에서 적당한 눌림이 나온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간다. 제가 종가 매매 트레이딩은 종가 매매에서는 눌림목에 대한 공부라고 말씀을 공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는 같지만 이후에 이제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 포인트를 잡기가 쉽죠. 만약에 여기 이제 MI 큐브 솔루션이 뭐 더 갈지 안 갈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못 가고 위에서 윗골이 긴 도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당장으로 약간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걸러서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장대봉의 또 위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5강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7% 이상 뜨고 거래량 2배 이상 증가가 되고 120봉에서 20% 이상 한 번이라도 올라간 경험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라. 3개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전일 대비해서 시초가가 1% 이하에서 출발했던 7% 이상을 뽑아내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가가 고점권이다. 고점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또한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피하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대 양봉이든지 음봉이든지 위치가 고점권이면은 단기 꼭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무조건 걸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준봉의 위치를 정해 주어야 된다.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제 육안으로 보시고 하면은 직전 고점대 언저리 뭐 쌍봉을 친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오면 직전 고점대에 나온 캔들은 좀 피켜 나가면 되겠죠. 물론 이제 검색식이 맞는 건 아니니까 검출이 되더라도 육안으로 여러분들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검색식에서 그런 내용들을 미리 걸러내고 나와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에서 여기 보시면은 120선 기준에서 위에서 떴느냐 아래를 떴느냐. 물론 또 이게 단기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정별된 시점에서 제일 꼭대기에서 고점에서 양봉이 나오면은 그건 거의 뭐 꼭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그런 내용들은 또 걸러서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대봉의 위치를 정하는 게 이제 이동평균선가 아니고 정하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주가 등락률이 일봉전 뭐 7% 이상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거래량이 200% 이상 역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0% 이상 올라간 경험 한 번이라도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어 봤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시가가 전일 종가 대비해서 1% 이하 집어넣어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여기 아까 이제 120선이라고 했는데 60선이라고 제가 지금 여기 넣어놨네요. 자, 60일 이동 평균선 이하권에서 나온 상승이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나옵니까? 21개에서 11개로 줄게 되죠. 그러니까 종목이 지금 A프로젠 HG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A프로젠 바이오로직스, A프로 바이오로직스, 동아에스티 글로본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여러분 녹화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보시면은 바이오 섹터들 이쪽에 이제 상당히 흐름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 종목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제 이런 쪽이에요.
이게 파란 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인데 60일 이동 평균선 이하권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집어넣어 줄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60일 이동 평균선보다 작은 거 여기에서 종가, 시가 이거 다 규정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봉전 종가, 즉 여기에 제가 지금 일봉전 이렇게 해놨죠. 일봉전 해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바꿀 때 어떻게 또 바꿀 수 있냐면은 영봉전 시가가 60일 이동 평균선보다 작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꿔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은 60일 이동 평균선 일봉전은 보시면은 지금 에이프로전 HG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 나오기 전에 음봉이죠. 음봉이 나왔으니까 당연 60일 이동 평균선 하단권에 위치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저점을 규정하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준 거고, 만약 영봉 기준에서 넣으면은 금일 시초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1714원 나왔으니까 그 시초가 나온 쪽을 일봉으로 보고요. 그 일일선으로 보고 그 이 시초가가 60선 이하권에서 출발하는 거. 요거를 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두 개 뭐 복합적으로 넣어줘도 되고 같이 넣어줘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넣으면은 바닥권에서 나오는 종목을 검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가 트레이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리스크는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사실 리스크가 따르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위험을 덜 지고 하셔야 되거든요. 덜 지고 해야 되니까 저가권에서 터닝 포인트를 하는 종목들은 혹여 나중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다가 손실을 보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가권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리스크가 따른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 패턴인데, 이거는 제가 제 그 강의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기도 한데, 눌림목 패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앞에 장대봉을 활용한 부분들은 오히려 뭐 깔끔하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눌림목을 공략해서 들어가세요라고 하면 그게 이제 눌림목이라는 게 상승 눌림목이 있고 하락 눌림목이 있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눌림목이니까 나중에 혹여 잘못되면 변동폭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부담을 좀 안고 하는 이런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기준봉을 눌림목 패턴에서 어디에 줄 것인가? 양음장 패턴인가? 아니면은 일양이흑인가? 그러니까 기준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뒤 첫 번째 눌림목에 들어갈 것인가? 내지는 두 번째 눌림목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세우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일양일흑의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 이게 뭐 주식이라는 게 공식은 아닙니다. 공식은 아닌데 최소한의 기준은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양일흑, 그러니까 일양일흑,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이 하나 나오는 패턴, 요 음봉이 나오는 패턴이 이제 눌림이 되겠죠. 눌림이 될 때 그 기준점은 양봉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말아야 될 가격은 뭐냐면은 중심 가격이 되겠습니다. 요 중심 가격을 이탈하지 않아야 눌림목이라고 보는 거고요. 중심 가격을 이탈한 종가가 나오는 시점은 추세를, 단기 추세를 이탈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락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눌림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요 기준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번 캔들에 있어서 눌림의 폭인데 꼬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윗꼬리, 아랫꼬리는 차익가, 그 다음에 매수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랫꼬리 매수세가 지난번에 제가 강의에 말씀드렸죠. 지나치게 긴지, 그 다음 윗꼬리가 지나치게 긴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가장 적절한 거는 기준 양봉의 범위, 종가 범위 내에서 변동폭이 작은 게 제일 좋아요.
아래 꼬리가 지나치게 길면은 차익이 나오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거래량입니다. 첫 번째 양봉에서는 당연히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거래가 늘어나죠. 반면에 두 번째 음봉은 눌림이라고 했잖아요. 눌림이니까 절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100만 주 이랬으면은 두 번째 음봉에서는 거래가 적어도 뭐 60만 주, 50만 주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는 분들의 매도세가 감소되는, 축소되는 이런 구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이제 검색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준 양봉에 정의를 해주고, 그다음 눌림의 폭을 여러분들이 정해주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우선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보시다 보면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와운의 무료 방송 그리고 스페셜 특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국전작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전작품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래가 주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거래가 줄었죠. 요게 이제 눌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눌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눌림폭이 만약에 이제 중심 가격을 이탈을 했다, 양봉의 절반, 기준봉의 절반을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눌림이 아니고 그건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락이고, 여기 보시면은 윗골이 달았지만 기준 양봉의 종가선 언저리에서 거래를 줄이면서 있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음봉은 나왔습니다만 이길 17% 정도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종가 패턴에서 좋은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초가 갭을 띄우면서 고가 나오는 이런 패턴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양음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복합봉에 대한 패턴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준 양봉의 중심 가격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양음 패턴이나 그 다음에 복합봉에서 나오는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2번, 3번 캔들에서 변동폭이 작아야 됩니다. 변동폭이 작아야 되고, 2번, 3번의 저가에서 어느 한 봉이라도 중심 가격을 이탈했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선별을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런 부분들만 고려해서 보시고, 어차피 기준봉 대비해서 1번 봉 대비해서 2번, 3번 봉은 3번 봉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래가 감소되는 구간이에요. 예, 거래가 감소되는지 이런 부분들만 고려해서 종가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역시 검색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기술적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 기술적 특징을 검색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만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이게 광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이거 광무라는 종목도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올라간 종목인데요. 이 복합봉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자료를 쭉 해서 보면은 일정한 패턴을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광무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양봉이죠. 그러니까 7월 달에 보면은 기준 양봉 이후에 그 다음에 거래 줄이면서 캔들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기준 양봉 크게 하나 나오고 거래 줄이면서 캔들 나오고, 그 다음 날 또 양봉이 크게 나오죠. 요게 그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2023년도 3월 달에 최초 그림 보이는데 보시면은 양봉 나오고 음봉 2개 나오고 급등 나오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들은 대체적으로 복합봉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의 패턴들을 보면 이번에도 될 가능성이 있다. 확률상으로 보면 한 70에서 80% 정도 확률을 보입니다. 단 바닥권에서 나오죠. 바닥권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면 되겠고요. 포스코 스텔리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양봉 나오고 거래 줄이면서 또 급반등 나오는 이런 패턴들. 요게 이제 종가에서 복합봉 눌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 줄이는 패턴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많이들 응용이 되니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가놀이 패턴인데 앞에 말씀드린 양음 패턴이 조금 더 늘어진 게 복합봉이고 복합봉이 단기간에 조금 더 늘어진 게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 양봉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기준 양봉의 중심선이나 기준 양봉의 조가선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요게 이제 고가놀이 패턴이다. 고가놀이 패턴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중장기 추세를 노리시는 분들 이게 잠시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미반도체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기준 양봉 여기에서 보시면 1번 패턴 나오고 2번 패턴 나오고 3번 패턴 나오고 4번 패턴 나왔죠. 매매하기 엄청 쉬워요.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기준 양봉 나오고 나서 옆으로 쭉 주가 행보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 행보 끝나고 그 다음에 박스 돌파하면은 그거는 급등하는 거예요. 급등하고 박스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보시면 안 돼요. 이거를 활용해서 언제 급등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급등할지 모르지만 매매하는 방법, 종가 트레이딩 하는 방법, 이게 실전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요 4번 국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흐름들 보였어요. 4번 국면 조금 이제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7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고가 등락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등락률이라는 것은 종가 대비해서 그 다음날 이 길 얼마 정도 올랐냐의 흐름이에요.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첫 번째 기준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매수해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가까지 보면 수익률은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놀이 패턴이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고 계속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고가 등락률을 보면 14에서 28일까지 보면은 21%, 6%, 3%, 7%, 5%, 9%, 5%, 7%, 3% 올라왔습니다. 물론 빠진 날도 있어요. 19, 20일 같은 경우에는 고가가 안 나오는데 마이너스 1.61, 마이너스 1.41 정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야 뭐 약과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뒷장에 보면은 세력을 역이용한다. 그러니까 세력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물량을 갖다가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소화를 하고 있고 야 이게 물량이 매집이 됐나 어떡하냐. 지금 내가 이걸 치고 올라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나올까 대주주 물량이 나올까 안금 단기 매수자들의 물량이 나올까 이걸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역이용하시면 됩니다. 종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날 앞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미반도체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지금 14일부터 24일까지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등락률이 딱 나오죠. 평균 몇 프로 정도 올라갔다. 그럼 몇 프로 정도 걸어놓으면 되죠. 간단하지 않겠어요? 종가 매수하고 몇 프로 정도, 평균 몇 프로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게 걸어놓으면 팔리겠죠. 뭐.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세력을 역이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단 유동성, 황금성 쉽게 빠져나올 수 있고 쉽게 그 등락이 나오는 종목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이제 2차 전지가 급등이 나온 게 아니고 에코프로 급등이 나왔죠. 2차 전지라기보다는 투기적으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추세적으로 해서 뭐 2년, 3년 가져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성향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런 쪽에 투기적으로 매수세들이 계속해서 많이 몰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패턴을 볼 때 아침에 시초가가 꼭 보면은 플러스나 높게 출발하는 종목들. 어떤 날은 한 달 20거래일 중에서 시초가 거의 빨간불로 출발하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너무 제가 이거 지금 세세한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강의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빨간불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평균 시초가 상승률, 그 다음에 고가 등락률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런 종목들을 매매에 활용하시면 돼요. 수익 내기가 한결 쉬워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뭐 운대 맞아가지고 급등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종가 5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추세로 가는 거예요. 추세 매매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실전에서 제외를 해야 될 사안도 있습니다. 황금성, 유동성이 담보되지 않은 종목. 그러니까 종가 검색기에서 나왔습니다. 종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초저 유동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앞에 제가 이제 대상 변경에서 보면은 뭐 이상급등, 뭐 경고, 뭐 초저 유동성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제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검색 시기에 설령 떴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별로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은 제껴내야 됩니다. 특히 초저 유동성 종목이면서 갑자기 급등 나온 종목들. 그러니까 이건 이력이 없는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가 일면에서 돈들이 큰 자금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종목을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해가지고 거래량 거래가 적어도 5거래 연속 이렇게 해서 붙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래가 빠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어떤 이슈나 있어가지고 하루에 뭐 거래 한 3만 주 정도 되는 게 갑자기 오늘 거래 100만 주 터져가지고 위에 올라왔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시장 종목 급변시 그런 종목들 매도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렌텍하고 그 다음에 DGP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렌텍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지금 841억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DGP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16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거래 대금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종가 트레이딩을 해야 될 종목은 두 개하고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렌텍 쪽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고가놀이 패턴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렌텍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종가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호가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호가창을 보시면은 DG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3,760원에 61주 있어요. 3,750원에 380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돈 해봤자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3,750원에 339, 한 90만 원, 100만 원 정도 지금 잔량이 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팔려고 하면은 아마 투자 금액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 뭐 소액을 해서 뭐 문제는 없겠죠. 그러면은 3.47에서 4.88까지 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이 닥쳤을 때는. 근데 반면에 지금 이렌텍 같은 경우는 다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받쳐주는 이런 종목군들을 또 여러분들이 골라서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가 매매에 있어서 위험 관리는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종가 매매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황금성이고요. 그래서 주도주를 잡아가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섹터들, 나한테 수익을 주지 않는 섹터들은 의도책, 내가 의도를 해서 보유를 하고 매수를 해 들어가는 것은 중장기 투자적인 어떤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장기 투자적인 관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게 매수를 하다가 손실이 나서 중장기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기 싫어서 하는 어떻게 보면은 매매 기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연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종가 매매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정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종가 매매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기준점, 그 손실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와우 스타킹에 대해서 1등을 했던 제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이제 1, 2, 3, 4, 5를 적어 놨는데 말로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스페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제가 이제 와운의 파트너 선발 대회를 하면서 그때 한 전문가 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 참석을 했는데 그게 2달간에 제가 60.75% 수익률로 해서 1등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는데 이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없었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종가 종목들이 있죠. 예, 그런 종목들 사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우습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버튼만 눌렀어요. 종가에 매수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버튼만 눌렀습니다. 누구는 뭐 서울대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뭐 열심히 학원 아무도 안 가고 공부만 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하니까 충분하게 1등 했어요. 서울대 갔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냥 매수하고 나서 버튼만 눌렀습니다. 버튼만 눌렀는데 60.75% 수익이 나오대요. 그러면 왜 그렇게 나오느냐? 일단 강한 종목입니다. 가장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언제 이거 다음에 좋으면 올라가겠지. 그거는 투자의 관점이에요. 투자의 관점이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전력 투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전력 투구를 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기 투자를 하고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산이 대부분의 자산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야 되고요. 뭐 투자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뭐 돈을 뭐 5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투자를 하면은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1억을 하든 간에. 근데 이제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주식은 재미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조금씩 즐기면서 수익을 키우는 방법은 이제 종가 트레이딩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강한 종목들 위주로 저는 트레이딩을 했고요. 그게 이제 위험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아마 손절매를 안 한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손절매는 아주 기본이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날 아침에 시초가 시장이 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으면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부터 했었어요. 다음에 내일 하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게임하듯이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시가의 중요성인데 시초가는 그날 아침에 종목을 결정합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종가 트레이딩에 있어서 시초가가 음봉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액션이 나와야 돼요. 수익을 실현하시든지 그 다음에 손절을 딱 기준에 도달하는지 이걸 봐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시초가를 가지고 가면서 홀딩하거나 내지는 매도를 하거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가야 돼요. 대형주는 몇 프로, 개별주는 몇 프로 떠서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수익을 더 이상 안 보겠다라는 기준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세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인데요. 장세가 20일 이동평균선 제 1강에서 시황 설명을 드렸죠.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장세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우상향을 하는 장이다라고 하면은 대형주 쪽이에요. 베타 개수가 1인 종목입니다. 그때는 종목을 압축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와우 스타킹을 할 때는 한 종목에 50% 정도씩 들어갔었어요. 거기까지가 제한이었습니다. 100%는 안 되고 50%니까 종목을 어떻게 했냐면 50%로 압축을 했습니다. 베타 개수가 1인 종목은 시장이 1 올라가면 시장만큼 올라가는 종목인데 그 베타 개수 1 이상인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할래, 하이닉스 할래, 하이닉스 할래요. 현대차 할래, 기아차 할래, 저 기아 할래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장세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가는 장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시총상위주 쪽에서 비중을 많이 실어버려요. 비중을 막 50%씩 이렇게 실으면서 그쪽에 트레이딩을 합니다. 50%짜리가 3%만 올라가도 계좌가 535 하니까 1.5%씩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에. 그게 만약에 두 종목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 올라가요? 1.5, 3%씩 올라가는 계좌 수익이.
종목 올라간 거는 3%밖에 안 올라갔는데 수익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이 꺾였잖아요. 꺾이면은 종목 수를 늘려버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늘려버립니다. 왜 늘리냐? 늘리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쪽으로 들어가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베타 계수가 1 이상으로 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했던 돈의 50% 자금 현금을 딱 시켜버리고 나머지 그 50%를 가지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쪽에 강한 종목 쪽에서 종가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군들 있죠. 강한 종목군들 쪽에서 종목을 딱 퍼뜨려 버려요. 그래서 제가 종가 검색기에서 종목이 적절하게 뛰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을 퍼뜨려 버리면은 어떤 종목은 잘 가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뭐 잘 가서 10% 20% 올라가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안 올라가고 1, 2% 20%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차없이 매도 쳐버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개를 가지고 가든 5개를 가지고 가든 간에 그 중에서 한 종목이 10% 20% 뜨면은 이미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수익은. 예를 들어서 10% 샀는데 10% 올라왔습니다. 계좌수익 1% 나오는 거죠. 나머지 10% 가져갔는데 마이너스 2%예요. 잘랐어요. 계좌 손실 마이너스 0.2%예요. 이런 계산들이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장세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조절을 하면서 수익률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손실 관리하고. 철저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체중계 옆에 놓고 제가 다이어트 말하니까 좀 우습습니다만 다이어트 하실 때 체중계를 옆에 놓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계좌 수익률이 얼마 이 관리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 더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이걸로 줄이겠는데요. 종가 패턴의 기본은 장대 양봉. 요거 하나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도주 중심, 그리고 위험관리 필수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스페셜 강의를 통해서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 자세하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동근 스페셜 1강에서 6강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님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와우넷 스페셜 이동근 파트너와의 6번째 시간. 오늘은 완벽한 종가 매매를 위한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와우넷으로 접속하셔서 이동근을 검색해보세요. 무료 온라인 특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반 통화료가 부과되는 02-3490-5055로 전화하시면 알고리즘 검색식 4종을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신세계를 열어주는 부자 되는 알고리즘. 와우넷 스페셜과 이동근 파트너는 여러분에게 알짜배기 정보만을 모은 양질의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